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정작 중소상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 공공배달앱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를 음식 배달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 확장이지만 공모 절차도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뒤인 작년 10월 말, 대구시는 대구로를 전통시장 장보기와 꽃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넓히는 등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업체와 계약한 대구로 운영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대폭 넓힌 겁니다. 투명한 진행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대구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택시 앱 대구로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은 특혜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건 결국 특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민을 위한다고 앞에서 대구라는 이름을 내어걸고 공익선을 내걸고 특혜하고 있다 지금. 그럼 그 이유는 뭐냐고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대구시는 다른 시의원들을 설득해 사업 예산을 승인받고 지난해 12월 대구로 택시 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대구 택시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 예산은 14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처음에 배달앱 대구로 그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한 것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중단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대구로페이를 발행했습니다. 할인폭이 큰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로를 통해야 합니다.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대구시 의회의 반발이 일자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 이전처럼 선불 충전 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페이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행복페이 가입자는 77만 명, 대구로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8만 명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대구페이로 전환하면서 대구로 가입자는 단순 계산으로 약 30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이 신규 가입자에게 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로는 30억 원을 쓰지 않고도 30만 명의 가입자를 더 확보하는 셈입니다. 특혜가 의심되지만 대구로 운영회사 측은 처음부터 사업 확장을 계획했다며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배달앱을 시작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퀵이나 대리, 택시, 그외 각종 문화 콘텐츠를 생활 플랫폼으로 나간다고 사업 제한상에 명시를 했고요. 대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운영 형태가 달라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라든가 개발 같은 경우는 다 인성에서 하고 저희는 홍보비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러나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도 대구시처럼 홍보비만 지원하는 등 같은 운영 형태지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된다면 아마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기준 배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해서 향후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시민생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것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운영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돼 오히려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교사들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교사 경력 10년째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년 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걸 말리다 오히려 학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때렸고 이거를 말릴 때마다 또 저를 때렸어요. 뭐 발로 정강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해 열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가 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아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후 학부모는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며 교육청과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교사는 3년 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력 20년이 넘는 또 다른 교사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강당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좀 당기면서 일어서자라고 하니까 자기 몸에 터치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선량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작년에는 정신과도 다녔고. 교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아동학대 처벌법 악용이 꼽힙니다.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제 훈육과 생활지도와 그다음에 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떤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사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 신고 기준에 예외로 둘 것과 이를 방해하는 학생을 제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문입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낮잠을 자다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반쯤 대구 달성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점심 식사 이후 낮잠을 자던 3살 여자아이가 엎드린 자세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입에는 음식물을 토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선정된 경북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첫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대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오늘 착공식을 했고 다른 대기업의 공장 증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성장도 지원하면서 구미가 반도체에 이어서 방위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구미 1공단 옛 한화 구미공장 8만 9천여 제곱미터 땅에 한화 시스템이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군 관련 감시 정찰 시스템과 전투 지휘 체계 등을 생산해 국내 방위산업 기업에 납품합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25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구미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한 뒤 첫 결과물입니다. 방산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과 관련된 많은 기술 발전과 또 협력 업체들이 같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같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IG 넥스원도 구미 1공단에 내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완공하고 무인 수상전과 같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 더욱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 기업들이 구미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이와 함께 경상북도와 구미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사업단을 꾸려
경북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도 돕기로 했습니다.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또 랩을 구성을 해서 국방 관련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또 사업화시키고 창업시키고 그 인력들이 또 지역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서 또 이제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서 선순환 고리가 연결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 성공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구미가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수해 중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받아든 징계 수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과와 수해 복구 활동 등을 감안했지만 당내 중요 정치인이자 선출직 공직자가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자.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어떤 의미일까요?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위원 7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유흥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 22조 2항과 4조 1항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경북과 충북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랐던 때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말 운동은 사생활, 벌떼처럼 트집 잡아도 잘못한 처신이 없다고 반발해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나흘 만에 사과문을 발표한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하면서 윤리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소명 자료로 냈습니다. 사과하고 봉사활동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내 주요 정치인인 홍 시장은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골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한 행동이 징계 사유라면서 내년 총선은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오자 홍준표 시장은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며 당장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경북 등 11개 시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대구 등에는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림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고 소나기도 예보된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안동의료원과 영남대 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 지원팀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 수해 지역에서 진료와 2차 감염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제공한 힐링버스를 피해가 큰 예천 지역에 도입해 물리치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북과 전남 의용소방대원 200여 명이 경북 예천군 회룡포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농경지 복구와 못쓰게 된 구조물 철거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경북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남 구례군 수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북 전남 의용소방대 연합회 상호교류 협약을 맺고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